가족, 충성심, 전사대 낙제생, 조사병단원, 죄책감, 우정, 자기혐오, 신뢰 등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수식어들로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 라이너 브라운은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진격의 거인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 앞서 말한 단어들과 더불어 더 많은 단어로 채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인데 104기 훈련병 가운데서도 다른 동기들에게 형이자 동료로서 존경받는 존재였고 말의 전사대로서도 활약을 하며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 했다. 또한 동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몸을 내던지며 이렇게 에렌의 조력자가 되는가 싶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옛날 모 드라마에서 나온 명대사인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라는 느낌의 뉘앙스처럼 나는 갑옷 거인이고 쟤는 초대형 거인이야 라는 뜬금없는 거밍아웃으로 인해 정체를 빠꾸 없이 내뱉어버려 훗날 베르톨트를 사지로 내몰았다. 맞냐? 맞겠냐? 국적은 마레제국, 고향은 레벨리오 수용구, 파라디섬의 거주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키와 몸무게는 17살 때는 185cm에 95kg, 21살은 188cm에 83kg가 되었다. 거인화가 되면 15m로 증가한다.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 만큼 외형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다고 밝혔는데 얼굴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오는 제임스 프랜시스 라이언의 얼굴을 체격은 작가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인 토도르나 헐크에 비유했다. 또한 거인 폼의 모습은 브록 레스너를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에렌의 라이벌 구도로서 만든 인물답게 직간접적으로 매우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킬 스코어를 셀 수 없었다. 마레곤에서는 육군 전사대 소속, 파라디섬에서는 104기 훈련병단에서 2위로 졸업, 병과는 조사병단을 선택했으며 마레로 돌아오고 난 뒤에는 중동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부장으로 진급했으며 마지막은 에렌을 저지하고자 연합 세력에 들어갔다. 843년 전사대 후보생으로서 아무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마레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 갑옷 거인을 계승받았다. 845년 12살의 나이에 베르톨트 후보 애니 레오나트, 마르셀 갤리어드와 함께 파라디섬에 잠입했다. 이 중 마르셀의 죽음으로 어찌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다가 라이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하여 월마리아를 급습한다. 846년 난민으로 위장하여 원로제 대피소에서 시간을 보낸 뒤 개척지로 가서 어떤 남자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과거로서 써먹기로 결정한다. 847년 104기 훈련병으로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 군에 입대했다며 자신의 각오를 밝혔다. 또한 동료들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무한한 신뢰를 받았다. 850년 애니가 첩보 활동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자 이번에는 원로제를 파괴하자는 계획을 세우지만 이 계획은 애니가 붙잡히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갔고 내부 스파이를 찾기 위한 엘빈의 지시로 인해 원로제 외곽에서 베르톨트와 대기하다가 결국 내면에 있던 갈등을 억누르지 못하고 정체를 밝혔다. 에렌과의 싸움에서 베르톨트에게 도움을 받아 승리하여 도망치는데 뒤에서는 조사병단이 앞에서는 거인들이 협공의 형태로 길을 막는 바람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렌이 각성하여 결국 월마리아까지 후퇴해야만 했다. 이후 월마리아에서 일어난 운명을 바꾼 대결에서 패배하여 마레로 귀환당한다. 854년 마레와 중동과의 전쟁이 투입되어 승리를 거둔다. 레벨리오로 돌아와 가족들과 재회하지만 4년 동안 섬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가족들이 라이너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이후 빌리 타이버의 연설 직전 팔코에 의해 에렌과 다시 조우하며 전투로 이어졌다. 이 전투에서 마레가 패배하여 다시 파라디섬 기습작전에 참가했지만 지크와 에렌을 막지 못하고 결국 땅울림을 지켜보게 되었다. 또한 숨겨진 채로 회복을 하다가 동기들이 찾아내어 에렌에 대한 이야기와 과거 이야기를 통해 사이좋게 말다툼을 한 뒤 의견을 모아 에렌을 뒤쫓았고 천지전에서 활약했다. 857년 땅울림이 종료되고 난 뒤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화평파의 일원이 되었다. 주어진 능력은 떨어지지만 세상을 구하고 싶은 의욕은 충만했고 명예 에르디아인이 된다면 다시 아버지가 돌아와 줄 거라고 믿었던 순수하고 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동기로 인해 누구보다 더 필사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후 갑옷 거인을 계승하여 자존감도 올라갔다. 그러나 연이어 잇따른 진실과 사건들로 인해 높이 올라갔던 자존감은 다시 추락했는데 훈련병으로 입단하면서부터 동경했던 마르셀의 성격을 페르소나로서 본인에게 씌우면서 라이너는 리더십 자질을 가진 인물로 변하는데 훗날 이러한 그의 성격은 병사와 전사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신념과 죄책감으로 표출되어 이러한 지속적인 갈등이 라이너를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내몰았다. 그리하여 이것은 종종 행동 변화와 기억 상실로 작용하여 타인이 없으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입체 기동장치를 이용한 것과 무기 사용에 있어서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었고 다른 동기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능력도 있었다. 또한 첩보 활동이나 자신을 제어해주는 역할은 동료들이 도맡아 했지만 어떻게 전략을 구상해야 할지는 전부 라이너의 머리에서 나올 정도로 전략적인 능력에 붙잡힌 상황 속에서도 입을 꾹 닫은 채 정보를 넘기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가졌다. 라이너는 애니와 마찬가지로 거인이 돼서나 인간일 때나 전혀 이질감 없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거인이 되었을 때는 강화된 힘이나 재생 능력, 순식간에 뇌 기능을 전이시키는 능력은 공수 밸런스에서 좋은 이점을 보였고
있었고, 특히나 그를 지칭하는 갑옷은 관절 같은 부위를 제외하고는 완벽한 방어를 할 수 있을 만큼 작중 최강의 방패였지만, 정작 급속도로 발전한 기술력으로 인해 뇌창과 철갑탄이 이 능력들을 전부 카운터 쳐버려 거인 티어가 수직 하락해버렸다. 작가가 왜 라이너라는 인물에게 갑옷의 능력을 부여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인물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확신에 가득 찬 표정보다는 불확신한 모습들이 여러 번 포착되었고, 레벨리오 전투가 일어났을 때도 심리적으로 전부 부서진 상태라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보였으며, 이후 팔코에게 넘겨주려 했을 때도 생을 체념한 듯한 묘사를 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토대로 라이너가 단순히 마레의 방패로서 공격을 막아낸다는 의미보다는 유년 시절에 겪었던 트라우마나 청년기에 겪은 일들로 인해 자아가 부서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막아주는 심리적인 장치이자 외적인 능력이라고 해석했다. 결론적으로 진격의 거인의 주인공 하면 에렌이 떠오르지만, 라이너가 어렸을 적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들이나 팔코를 보며 본인의 과거를 보는 듯한 모습 속에서 에렌보다 더 현실감 있는 주인공으로 다가왔다. 끝났다.